조린이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결혼 준비 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고고! 네, 첫 번째는 예식장 선정입니다. 예식장 선정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대부분 물어봐요. 결혼 준비 기간 1년 이상 잡아야 돼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은 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식장 기간을 정말 길게 잡고 여유롭게 준비하고 싶으시고 또 정말 성수기 있죠? 5월, 4월, 5월, 9월, 10월 이 성수기에 토요일에 12시에 결혼을 하고 싶어.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예식장이 거기서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정말 결혼식 그 식장이 열리는 시점에 전화해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 성수기에 하되 토요일날 안 해도 되고 아니면 토요일 12시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5개월에 하셔도 되고 6개월의 기간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세모라고 답변을 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시기만 없다면 언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결혼식 예약은. 근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수기고 12시고 토요일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일찍 잡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하면은 솔직히 성수기 토요일 12시에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혼식 준비를 하다 보면 많이 느끼지만 파혼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시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 예식장 선정은 기간은 이렇게 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예식장 선정하시면은 그 다음에 웨딩 플래너를 계약을 하면 되는데요. 웨딩 플래너 계약 같은 경우는 시기 같은 경우는 예식장 선정하고 나서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웨딩홀을 1년 4개월 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오빠가 웨딩 플래너 그렇게 너무 일찍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저는 1년 전에 웨딩 플래너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웨딩 플래너를 계약하실 때 웨딩홀 전에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웨딩홀 자체에서 당일 혜택도 많기 때문에 굳이 웨딩 플래너를 먼저 해서 웨딩홀을 계약하는 거는 굳이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한 업체가 다이렉트라고 있어요. 근데 다이렉트 업체가 웨딩 업체에서는 정말 큰 회사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한 웨딩홀과 이거 연결이 되어 있진 않았어요. 그만큼 웨딩홀은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웨딩 업체도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업체들끼리 서로 연결된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먼저 웨딩홀을 예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웨딩 플래너를 통해서 스드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드메를 이제 해야겠죠. 스드메도 그럼 언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웨딩홀을 만약에 계약을 하셨죠? 그러면은 웨딩홀과 꼭 함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드레스, 메이크업, 그리고 본식 스냅, 그리고 또 본식 DVD, 원판 사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무조건 웨딩홀을 계약했다. 그럼 바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25년 9월 27일 12시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25년 9월 27일 12시에 결혼한 사람이 저만 있진 않잖아요.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업체가 만약에 업체가 엄청 크지가 않으니까 대부분 웨딩 업체들은 한 팀이 가져가면은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웨딩홀을 계약하셨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무조건 다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사진이 정말 늦게 나와요. 스튜디오 사진이. 그리고 또 원본 사진은 그나마 그래 일찍 나온다 치는데 뽀샵 사진이 정말 6개월이 걸릴지 7개월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년 전에 스튜디오는 예약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웨딩홀 6개월, 5개월 전에 예약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러실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스튜디오를 예약합니다. 그리고 나서
뽀샵 사진이 정말 늦게 나오죠. 이거는 외부 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뽀샵 사진을. 그러면은 외부 업체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웨딩 밴드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웨딩 밴드 같은 경우는 8개월 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스튜디오 사진 늦게 나온다고. 근데 스튜디오 사진 촬영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웨딩 밴드를 사야겠죠. 왜냐면은 웨딩 밴드와 관련된 촬영이 엄청 많고, 그리고 결혼 사진인데 웨딩 밴드 없이 결혼 사진을 찍는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제 입장에선 이상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웨딩 밴드는 스튜디오 사진 촬영 뭐 2달 전에 미리 구매를 하시고, 그러면 한 달 있으면 웨딩 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예복 구입입니다. 예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스튜디오 촬영을 하기 전에 구입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8개월 전에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스튜디오가 토탈이어가지고 예복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뭐 6개월 전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외복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성복을 구매하는 거, 두 번째는 대여하는 거, 세 번째는 예복을 맞춤으로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 다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저희는 맞춤 예복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또 원단 같은 것도 영국 원단으로 해서 150만 원 이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신랑이 가장 멋진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오빠에게 정말 딱 맞는 예복을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맞춤 예복을 하긴 했지만, 저는 맞춤 예복 비추천합니다. 차라리 그냥 기성복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브랜드. 그런 거 해도 충분히 멋있으니까. 그리고 또 길이도 이렇게 재가지고 재단도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기성복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맞춤 예복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격만 좀 많이 나가고, 그리고 또 일단은 뭐 양복을 정말 많이 입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신랑 같은 경우는 회사를 갈 때 양복을 입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맞춤 예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돈을 좀 더 추가해서 명품 양복을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면은 맞춤 예복을 한 곳을 제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견례입니다. 상견례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결혼식 같은 거나 이런 기간이나 이런 거를 다 어른들끼리 이렇게 정해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그 신랑과 신부가 단둘이 해서 다 정하기 때문에 상견례는 언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한 3개월 전에 했나? 4개월 전에 했나? 뭐 이 정도로 했었고, 저희 언니도 그 시기에 했기 때문에 상견례 같은 경우는 뭐 언제 해도 상관은 없다. 왜냐면은 예전처럼 뭐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가 예단 예물을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주체고, 그렇기 때문에 상견례에서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얼굴만 마주 보는 거잖아요. 얼굴, 이런 분이 저희의 사돈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하셔도 상견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9번 예단 예물입니다. 예단 예물 같은 경우는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예단 예물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예단 예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단 예물은 따로 안 했었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오빠랑 서로 그냥 프로포즈로 해가지고, 오빠는 저한테 명품 가방 선물하고 저는 그만큼의 가치인 컴퓨터를 선물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혼집입니다. 신혼집은 일단은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혼집은 최소 6개월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가정가구를 이렇게 보고 가시다가 가정가구 계약은 1개월 전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가정가구가 다 신혼집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청첩장 제작입니다.
청첩장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이러는데 일단 청첩장 같은 경우는 4개월 전에 하시고 그러면 한 3개월 전에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청구하시면서 돌리시고 그 모바일 청첩장은 2개월 전에 제작을 의뢰한 다음에 그러면 모바일 청첩장은 되게 빨리 나와요. 그날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달 전에 모바일 청첩장 돌리셔서 결혼을 알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결혼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업체에서 하셨어요? 또 어느 결혼식장에서 하셨어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었는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댓글 남겨드리겠고요. 또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또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다면 가격도 다음 유튜브에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야지 저도 다음 유튜브를 제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오늘도 제 유튜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